자, 오늘 그 동접자 수가 평소보다 몇 배 많으세요?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니까 그렇습니다. 기대감에 일찍들 이제 TV를 트신 것 같습니다. 많이 높습니다. 근데 다른 방송들보다 저희 매일경제 6시부터 봐야 하는 이유, 투자 전략 팀장께서 팀 회의하기 전부터 맞아요. 예,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니까 시장에 대한 밸류 판단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뭘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네, 첫 번째 앵커 브리핑의 포인트는 바로 유로화입니다. 네. 어제 그리고 그제 최근에 시장의 안정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화입니다. 네. 내일이죠. 내일 22 회의를 앞두고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첫 번째 원인은 그리고 배경은 22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2011년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뭐 금리 인상은 사실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워낙 강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패러티 즉 그러니까 1달러가 깨지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. 네.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 더불어서 달러와의 강세, 전 세계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위험 자산이 축소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었었는데 이 고리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시그널로 어제 하루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앞서 박지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ECB에서 0.5%포인트 올린다는 얘기까지도 컨센서스가 나온다고.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그러는데 우리가 유로화에 주목을 하는 건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으면 맞습니다. 제일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유로화의 상승이 맞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NDF 환율도 1,30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우리나라 오늘 외국인 수급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. 다만 이렇게 ECB가 내일 긴축을 하다 보면 긴축은 유로화를 강세로 만든 요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가 또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동시에 나온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죠. 바로 가즈프롬에서 내일 예상되어 있었던 그 가스관을 조이는 이슈가 조금은 완화됐다. 네. 그러니까 가스 공급 재개 뉴스가 로이터발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다만 극단으로 치닫는 가스 공급의 어떠한 그 100%까지도 줄일 수 있다. 아니면 뭐 노드스트림이 뭐 불가항력적이다.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.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EU가 대러 제재를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바로 가스프롬에서는 그렇다면 조금은 풀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는 조금은 상단, 천정을 본 거 아니냐. 이런 기대로 유로화가 좀 반등이 나오고 긴축을 하더라도 가스 가격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을 찾는다면 이 긴축의 강도는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구나. 이게 이제 동시에 어제 나왔었던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곡물 수출 봉쇄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. 네.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 오르죠. 뭐 이런 곡물 가격 오르죠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7월 FOMC가 다음 주에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한 가지 기대는 이런 뉴스들이 7월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다면 8월, 9월 넘어가서는 긴축의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 번째 포인트가 기대가 됩니다. 어제도 좀 나눴던 얘기인데요. 비트코인, 코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. 지난 6월에 뭐 전체 글로벌 시장도 그렇지만 코인 시장도 급락 장세를 연출을 했었습니다. 6월에 왜 급락 장세가 나왔느냐? 5월에 CPI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 그 긴축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위험 자산이 급락을 보였습니다. 특히 코인 시장이 뭐 작살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, 정말 그랬죠. 네. 뭐 근데 이제 맞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달러화 기준으로는 23,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그러니까 23,000달러가 중요한 라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시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긴축의 우려가 좀 피크아웃했다. 이 긴축의 우려가 피크아웃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은 보강될 수 있고 이 유동성의 보강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어제도 코인 시장이 회복을 한다는 건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뭐 테마주들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있지만
반도체 주식의 반등의 어떤 맞습니다.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목하기도 하죠. 비트코인과 연결고리를 조금은 찾을 수 있지만 뭐 투기 현장이랑 똑같냐 이게 아니라요. 네. 긴축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.6% 올랐고 우리나라 상장 ETF죠. EWY라고 하는 ETF도 2.5%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긴축의 우려가 줄어들수록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한 탄력을 받고 코인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. 예, 제일 빠릅니다. 요즘 움직임 어제도 보면. 보시면 네. 미국장이 뭐 급락을 했지만 잘 버티면서 오늘 미국장의 급상승을 좀 예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랬더니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삼성전자 오늘 폭등하나요? 라는 기대감 좀 가지고 삼성전자는 있는 것 같은데. 뭐 워낙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이 큰형님들이 좀 버텨주는 시장이 조금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하루입니다. 특히 저희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께서는 네. 최근에 반도체 주식에 대한 바이콜이 나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 또 본격 반영이 되는지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런 아이디어 녹이면서 저희 팀장님 회의 가시기 전에 무려 계시잖아요. 네.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